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아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아드니에요. 네, 아드님이 아니라. 자, 아드님께서 저번에도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드님을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죠? 네, 아직도 떨리세요? 여러 가지. 항상 조금씩 떨리는데, 제가 예. 오늘도 좀 무서웠던 일이 있어가지고. 아, 오늘도요? 네, 조금 진정이 오늘 조금 안 되네요. 제발 좀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뭐 좀 영적으로 어떤 걸 조금이라도 느끼시는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지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번에 제가 시참을 했었을 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이제 원래 살던 집에서 한 5년가량 좀 안 좋게 무서운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네.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새로 잡았던 신혼집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약간 만약에 주제로 고른다고 하면은 혹시 뭐 집 고를 때 조심해야 되는 거 혹시 집에도 홀릴 수 있다는 거 이제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집에서 일어나는 그 귀신 이야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아드니에요. 사실 이제 이 일은 제가 2019년도 정도에 겪은 5년에서 6년 정도 가까이 네. 되는 일인데요. 이제 이게 저가 결혼을 19년도 3월쯤에 하고 신혼집을 이제 2018년도 정도쯤에 한 12월 정도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구하게 됐어요. 예. 이제 그게 사실 자금의 문제도 조금은 있었는데 약간 신혼집에 대한 로망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복층이 딸린 3층, 이제 주인 세대라 그러죠? 그런 곳을 제가 알아봤어요, 남편이랑.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좀 되게 꼼꼼한 성격이라서 집을 하나를 알아보더라도 뭐 위치나 이제 뭐 채광이나 뭐 미신도 믿으니까 당연히 뭐 이게 남쪽인가 아니면 뭔가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때는 참 신기하게 처음으로 골랐던 집을 살게 됐어요. 예. 근데 그 집을 처음 가봤을 때 되게 넓고 되게 따뜻한 느낌에 막 반짝반짝하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도 물어보니까 이쁘다. 여기 되게 예쁘다. 그래서 우리 여기로 하자. 저도 그 말에 동의하면서 여기 하자. 여기 진짜 너무 넓고 예쁘고 막 다락방도 있고 방도 많고 좋다. 이제 그 집을 그렇게 살게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큰 일은 없었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조금 꺼림칙했던 건 이제 짐을 옮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일러를 그래도 틀어놓고 상시로 다녔는데 집이 너무 춥더라고요. 뭐 그래도 사람이 아무리 안 살았던 빈집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왔다 갔다 하고 가구도 들어오고 이제 보일러도 돌리는데 집이 너무 춥길래 좀 이상하다. 아무리 겨울이라 그래도 좀 너무 추운 것 같은데 뭐 괜찮아지겠지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약간 집을 나갔어야 됐나 생각이 좀 드는데 남편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밤에 잠을 자고 저도 남편이랑 살면서 중간에 자영업을 하기 이전에는 이제 같이 회사를 다녔는데 문득 시끄러운 소리에 제가 잠에서 깼어요. 예. 근데 이제 쿵쿵쿵쿵 하면서 약간 윗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다.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이 밤에 뭐 하는 거야. 생각을 하는 와중에 밤에 저희 집은 위층이 없잖아요. 저희 집은 위에 있어야 다락이고 옥상인데 옥상도 저희 집을 들어와서 다락을 올라가야만 올라갈 수가 있는 구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운데 혹시나 하는 게 도둑인가? 이게 이 소리면 이 집안에 있는 소리 아니야 하면서 남편을 깨웠어요. 제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니까 이제 오빠 일어나봐. 오빠 발소리 들려 하니까 오빠가 눈을 떠서 저한테 왜? 뭔 발소리 하니까 내가 조용히 해봐 이러니까 또 쿵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오빠가 조금 겁먹은 표정을 하긴 했는데, 아, 이거 층간소음이야. 뭐, 어차피 요즘 층간소음이 뭐, 위에서만 나는 거 아니고 다 주변에서 나는 거야. 맞죠. 예.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이게 너무 무서운데, TV라도 틀어놓고 자자. 좀 시끄럽게 해 안 들려서 잘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일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약간 조금 이상한 현상이 조금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가 가위에 많이 눌리진 않았어요, 예전만큼은. 뭐 눌려도 조금 세게 몇 번씩 눌리는 정도였지. 근데 어느 순간 옛날에 그 쎄했던 그냥 몸이 움직이지 않는 가위들이 계속 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방에서 잠을 자는 게 무서웠긴 한데 뭐 당장 나가서 소파에서 잘 생각도 안 하고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 내가 뭐 낮에 자는 것도 아니고 남편 밤에 같이 자니까 넘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제가 자영업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서부터 네. 낮에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아지고 또 제가 자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술집이었어요. 이제 조금 밤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밤에는 나를 새는 일이 파다했고 손님이 많으면 이제 뭐 정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보통 늦은 새벽이나 아침에 이제 볼일 다 보고 자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자는 일이 많아졌는데 어느 날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가위를 눌리고 있는데 가위를 눌리면서 약간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이게 뭐지? 하면서 쎄한 느낌이 드는데 문이 있는데 문 틈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엄청나게 뭐 틈이 열려있는 것도 아닌데 가위가 눌렸을 때 그 문 틈에서 눈동자가 저를 하나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게 뭐 몇 밀이라고 눈이라고 확신은 안 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약간 확신을 했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어버무리면서 가위에 깼는데 또 가위에 눌렸을 때는 그때도 어김없이 낮에 가위를 눌릴 때 보니까 문 쪽을 보니까 다행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지나갔나 하는데 가위를 풀려고 막 몸부림을 치려는 순간에 눈동자가 하나가 번쩍하더니 눈 깜짝할 새에 제 안방에 문이 있고 제 침대가 있으면 그 위로 팔다리가 되게 긴 검은 형체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금방이라도 저한테 올 것 같은데 이게 제 전시참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가 조금 세다고 무당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몸에 닿지는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한테 그렇게 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상태로 붙은 채로 저를 달라붙은 채로 쳐다보고만 있고. 근데 사실상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안방에선 내가 잘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예. 왜냐면 저는 사실 이제 아는 무당이라는 분들도 많이 없고 이런 일을 겪으면 최대한 민속적인 신앙, 미신적인 뭐 이제 할머니나 그런 분들 얘기로 최대한 헤쳐나가는 편이라서 네. 일단은 내가 잠자리가 문제인 거다 싶어서 처음에는 오빠가 왔을 때는 방에서 오빠랑 밤에 잠을 자고 예. 낮에는 피곤하면 그냥 소파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때부터 어느 순간 가위에 눌리면서 이상한 형체를 보고 나서부터 약간 몸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네. 막 이제 좀 출근도 못할 정도로 가끔씩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뭐 무서워서 잠을 못 자니까 스트레스성인지 모르겠는데 뭐 불면증이랑 가끔씩 호흡곤란이랑 같이 오면서 조금 고된 일상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때 이제 남편도 많이 걱정을 하면서 야 그래도 이거 뭐 어디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도 아는 곳이 없다. 그냥 건강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겠냐고 그냥 버텨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잠자리를 바꾸면서 혼자 자면서 이제 조금 더 안 좋은 일을 겪게 됐어요. 네. 제가 사실 보내드린 그 사진이 있는데 이게 집 위치 구조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이제 거실에 나와서 잘 때를 보면은 처음에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잠자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매트리스를 오빠한테 부탁을 해서
소파 옆으로 옮겨놨어요. 예. 여기서 자자고. 안방에서 못 이제 자니까. 네, 이제 또 오빠랑 같이 자고 있으면 가위를 좀 덜 눌리니까, 덜 무서우니까. 그런데 낮에는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잠을 자고 어느 날 또 가위를 눌렸는데 이번에는 뭔가를 제대로 봤어요. 제가 좀 그 집에 살면서 좀 여기가 이상하다. 여기 좀 너무 쎄하다 느꼈던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나와서 자면서 느낀 게 주방이었어요. 사진과 보다시피 주방이 되게 오픈형 주방인데 제가 이제 소파가 있으면 주방 쪽이 발이고 뒤로 머리 쪽으로 잤는데 청소기가 있는 그쪽에 어떤 여성분 한 분이 우두커니 서 계신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이게 여자랑 계속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정말 귀신의 형체라기보다는 만약에 제가 그냥 눈 떠오고 있으면 사람인가? 뭐 이렇게 멀끔한 사람인데 저를 여자분이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약간 이게 머리는 여전히 길었고요. 옷은 약간 현대인처럼 입으셨었어요. 뭐 소복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점퍼 같은 거에 그냥 바지? 그리고 그냥 긴 머리에 얼굴은 좀 어둡게 하는데 약간 저를 째려보는, 저를 저기서 계속 청소기 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가위에 눌렸으니까 청소기를 잘못 봤나 싶었는데 청소기는 멀뚱멀뚱 서 있고 그 여자는 날 쳐다보고 있고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막 이거 어떻게 깨야 되지 하면서 뭐 또 낑낑거리면서 가위를 깼어요. 제가 가위를 많이 눌려본 결과로는 처음에 가위를 시작할 때는 가위가 되게 쉽게 깼는데 점차 이게 횟수가 많아질수록 제가 가위를 깨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또 여전히 가위를 전 계속 눌립니다. 이 여자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위를 눌리는데 어느 날엔 이제 그 여자가 보인 뒤로는 슬쩍슬쩍 소리도 들리고, 근데 이게 남성분 목소리는 아니에요. 항상 여성분들 좀 쑥닥쑥닥 뭐 슉슉 이런 소리 들리고 뭐 흐릿하게 형체가 보인다고 해도 좀 여성의 형체가 많이 보였는데 제가 그리고 주방 다음에 또 걸렸던 곳이 옷방인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옷방이 정말 신기한 게 빛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햇빛을 받을 곳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게 주방은 그래도 앞에 창이 있으니까 빛이 들어오고 안방도 빛이 들어오고 화장실도 빛이 들어오는데 항상 옷방은 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가위를 눌려서 눈을 뜨면 자꾸 그 옷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옷방 쪽에 여성분이 서 있거나 여성분의 형체가 흐릿하게 보인다거나. 그래서 이게 조금 옷방이 잘못된 건가도 싶었는데 사실 뭐 이유는 알 수가 없으니 저는 그냥 이제 계속 그 상태의 가위를 눌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뭐 나한테 내가 당장 몸이 아프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두세 번의 가위, 네다섯 번의 가위를 눌리는데 계속 그 문만 보이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제가 가위를 눌려서 가위를 인지를 했을 때 문을 보면 문이 한 10cm가량 열려 있었어요, 항상. 그러면 안에는 그냥 검정색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데 그렇다고 뭐가 보이는 건 아니니까 이 상황이 빨리 끝내고 싶은데 뭘까 가위에 깰 때마다 매번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또 며칠 뒤에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이 옷방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옷방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걸 지나치고 앞에 문이 한 개가 더 있네? 이러고 그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저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집의 옷방 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옷방 문은 하나인데? 이 문은 뭐야? 하는 순간에 눈을 딱 떴는데 제가 가위에 눌려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문을 딱 보는데 옷방 문을 딱 보는데 갑자기 이게 합쳐지면서 문이 또 끼익 열리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큰일이다. 이거 잘못됐다. 뭐지? 어떡하지? 가위에 깨지는 않고 그 상태로 잠들었어요. 이제 가위를 풀다가 안 돼서. 근데 이제 이때 뒤부터 제가 좀 안 좋은 여성분의 형체를 계속 보게 되는데 제가 그전까지는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슬쩍슬쩍 보였어도 저한테 몸에 위해를 가했던 그런 영가의 가위에 눌린 적은 없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또 낮에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제 매일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하니까 항상 TV를 틀어놓고 내가 피곤할 때 그냥 스르륵 잠들게끔 이제 누워있다가 잠을 들었는데
제가 어김없이 가위를 눌려서 아 이거 깨야겠다. 아 이제 가위 깨는 것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깨지? 또 뭐 보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막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막 진짜 움직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중력은 제가 받고 있는 것처럼 몸이 너무 무겁게 움직이지가 않아서 낑낑거리면서 손을 움직여서 저는 분명히 가위에 풀렸어요. 분명히 가위에 풀렸는데 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갑자기 두 발로 서서 그 매트리스 위에서 갈지자 스텝이라고 술 취한 분 스텝 아시죠? 예?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제가 제 팔이 밑으로 축 처져 있고 제가 그렇게 갈지자 스텝으로 혼자 매트리스 위에서 그렇게 쿵쿵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때 단발머리였는데 제가 뭐 고개를 숙여서 거기까지 머리카락이 보인 건지 모르겠지만 제 머리카락이 보일 정도로 저는 이제 거의 폴더처럼 접어서 그렇게 매트리스 위를 쿵쿵쿵쿵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만 계속 그렇게 빙글빙글빙글. 이거를 가위를 깨겠다고 저는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고 하면 누가 제 뒤에서 제 어깨를 롤러코스터 탈 때 이렇게 탁 뒤에서 감싸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저를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게 제가 한 건지 가위에서 이게 귀신이 한 건지 유체이탈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가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제가 정말 확실한 이제 형상을 보게 되는데 제가 그 뒤에는 더더욱이나 심하게 이제 공포심에 눌려서 불면증이 좀 심하게 오기를 시작을 해요. 가위에 눌리고 잠을 못 자고 또 누우면 눌리고 누우면 눌리고 보이고 시끄럽고 이제는 막 뭐 제달제달 떠드는 소리에 소곤소곤 거리는 소리에 집에는 저 혼자밖에 없는데 무서우니까 그래서 막 TV도 막 크게 틀어놓고 잘 때도 많고 근데 또 이게 잘라고 또 하니까 TV 틀어놓으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또 줄여서 다시 자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이 가위에 한창 눌리고 있을 때 그때 제가 돌비도 몰랐었고 그때는 제가 또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뭐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무당분이거나 조금 저랑 잘 맞는 분을 찾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TV 프로그램을 어느 날 봤는데 이게 그 어떤 모 연예인 분께서 자기가 가위를 눌렸는데 이건 기싸움이다. 자기가 가위를 눌렸을 때 막 욕을 하니까는 아 다시는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나 다음에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어차피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안 되면 뭐라도 해서 안 나오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그 행동을 평생을 이제 후회를 하게 돼요. 왜냐면 제가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는데 시끄러워요. 막 주변이 뭐 그 한낮에 저희 주변은 학교도 없는데 뭐 웅성웅성 뭐 시끌시끌 이렇게 하다가 또 가위에 눌리니까 제가 그때 막 욕을 하려고 이제 탁 준비를 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뭐 이제 꺼져라 뭐 씨년아 막 이 꺼져 이 씨년아 막 이렇게 하면서 욕을 막 토해냈어요. 막 이게 밖으로 나가는지 내가 속으로 삼키는 건지 몰라도 근데 기가 막히게 가위에 탁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됐다 이러면서 막 주위 사람들한테도 내가 가위 더 이상 안 눌릴 방법을 찾았다. 내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막 욕을 하니까는 가위가 딱 풀리더라. 뭐 거짓말처럼 한 3, 4일은 가위를 안 눌렸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 행복한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얼마 안 가 가위를 눌리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약간 잔치집도 아닌 뭔가 소곤소곤 근데 되게 소란스러운 느낌 왔어요. 조용한데 뭔가 소란스러운 느낌? 그렇게 소란스러운데 제가 또 욕을 하려고 입을 떼려고 하니까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그 형체가 긴 머리에 어떤 여성분이 제 귀에다 대고 또 해봐 욕할 거야? 또 해봐 하면서 맨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소리지? 뭔 소리? 뭐야 하는데 어느 순간 또 팍팍 들리면서 또 욕해봐 말이 엄청 빠르세요. 뭐 맨 처음에는 뭐 욕해봐 너 또 해봐 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진짜 또 해보라고 그래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귀가 떠지듯이 저한테 또 해보라고 내가 그럼 니 찢어버릴 거라고 죽여버릴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하는데 갑자기 엄청 무서워하니까 깔깔깔깔 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정말 찢어질듯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저희 집이 무슨 잔치집이 된 것처럼 막 잔치집에 손님들이 몰려온 것처럼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 하면 하호호 웃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면서 제가 그대로 기절을 한 건지 눈 감았다가 뜨니까는 귀에 이명이 들리는 거예요. 귀가 너무 아파서.
제가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나 진짜 내가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잘못 건드린 것 같다. 전 그래서 아직도 가위에 눌리면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는 이 거실마저 제가 무서운 거죠. 거기서 계속 연가를 보고 소리를 들리고 욕도 먹고 하니까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매트리스를 넘겨서. 참 이게 자리를 옮긴다고 되는 건 아니었는데 뭐 제 마음이 위안이었던 건지.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물리적인 힘이 약간 개입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는 남편이랑 같이 잠을 자도 남편이랑 이렇게 몸을 조금씩 닿아 있어도 가위에 눌리고 어느 날은 막 가위에 낮에 눌려 있는데 손이 몸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막 몸 안에 느껴져서 막 간지러운데 이게 맨 처음엔 오빠가 장난치는 건 줄 알았는데 옆에서 잠을 정말 푹 자고 있더라고요. 눈 돌려서 보니까. 근데 이게 막 어느 순간 가위인 걸 이제 눈치를 채고 몸을 풀려고 하는데 그 몸이 저를 되게 세게 쪼무르는 게 아니라 간지럽힌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게 간지러운 것도 계속이 되면 고통이잖아요. 저는 간지럼을 엄청 많이 타는 사람인데 정말 나중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위를 아무리 깨지도 않고 이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으니까 또 끙끙거리다가 그 가위에 또 깼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가위를 눌리니 이번에는 또 몸속으로 손이 들어오길래 지금 바로 깨야겠다. 더 간지럽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빨리 깨야겠다 했는데 그 손이 제 목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하는데 이제 진짜 손바닥에 힘을 주고 혹은 발가락에 힘을 주고 이것마저 안 되면 저는 입에 힘을 주는데 입을 한 번이라도 뻥끗거리면 움직이는 거니까 막 입술에 최대한 힘을 줘서 뭐 아무 모양이라도 해보려고 해요. 뭐 제가 입술이 일자로 펴져 있으면 오를 만든다든지 오가 돼 있으면 일자로 핀다든지 혓바닥 하나라도 움직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가위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이 약간 팔 위치로 제 목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팔밖에 안 보여요. 몸체는 안 보이고 손이랑 팔로 그냥 저 목을 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려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느낌상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약간 인지를 했던 게 이게 점점 가위에 깨려고 할수록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지금 이 가위 못 깨면 나 죽는다. 나 이거 죽을 수도 있다 하면서 근데 숨은 목 끝까지 차오르니까 약간 정말 눈이 뒤집히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눈이 뒤집혀가는데 이게 안 풀어지니까는 근데 오빠가 갑자기 저를 깨우는 거예요. 예.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저는 이제 너무 놀라서 먼저 물어봤어요. 오빠가 그런 거야? 오빠가 나 자면서 지금 모르고 팔 누른 거야? 팔로 내 목 누른 거야? 뭐야? 이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나 옆에서 자다가 너가 계속 막 낑낑거리길래 일어나서 너 깨운 거라고. 나 방금 이런 게 있었다. 이게 가위가 아니면 오빠가 나한테 한 건 줄 알았다. 나 가위 눌리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다고. 그때부터는 제가 약간 이제 패닉이 오기가 시작을 했었어요. 이 집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집에서 잠을 못 잔다 생각을 하니까 그 밝은 대낮이 무서워지니까. 근데 이제 할머니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이제 할머니도 제가 가위 눌리는 걸 알고 계시니까 종종 이렇게 안부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조금 게으른 손녀딸이라 자주 전화를 못 드려서 근데 이제 할머니가 꿈을 꿨다. 근데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할머니 꿈이 정말 좀 잘 맞으시는데 이제 할머니가 꿈에서 여자 3명이 막 소란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 막 시끄럽게 막 찌질거리면서. 근데 네가 그 여자 쪽으로 막 가길래 제가 만약에 똘비면 똘비야 빨리 와라. 거기 가지 말아라. 일로 와 하는데 제가 계속 거기를 가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찝찝해서 저한테 조심해라. 괜히 꿈에 여자 나오면 이거 구설수도 올라가고 뭔가 안 좋은 일이니까 조심해. 그래서 알겠다고. 나 안 그래도 요새 가위 눌려서 무섭게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무서우니까. 이제 끊고 제가 그날 저녁에 꿈을 하나 꿨었어요. 이거 기억하는 것도 신기한데 할머니한테 연락이 오고 그날에 아빠 꿈을 꿨어요. 제가. 아빠가 꿈에 자주 나오지는 않으시는데 꿈에 제가 본 집에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사시는 집에 원래 어릴 때 살던 집에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집에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갑자기 막 현관문으로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할머니 저렇게 나갔다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멀쩡은 하신데 약간 치매 초기 증상이 원래 조금 있으셔서
그거 꿈에서 좀 반영이 된 것처럼 막 뛰어나가서 할머니를 잡으려고 하는데 네. 아빠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아빠가 제 손목을 탁 잡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표정이었는데 입도 뻥긋 안 했는데 약간 느낌이 가지마 딱 느낌이었는데 제가 꿈속에서는 아빠 말을 또 안 듣고 아빠 미안해 나 근데 할머니 찾아야지 하면서 아빠 손을 뿌리치고 딱 현관문을 나가는 순간 꿈에서 탁 깼어요. 그날에는 뭐 가위도 안 눌리고 그 꿈이 끝이었는데 그래서 할머니한테 탁 전화를 했죠. 할머니 나 꿈에 아빠 나왔다. 근데 막 할머니가 밖에 나가서 내가 할머니 쫓아갔는데 아빠가 그거 막더라. 그래서 꿈속에서 조금 미웠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유 이 지지배야 그거 너 꿈에서 누가 나와도 할머니 얼굴을 해도 뭐 네 남편 얼굴을 해도 누구 얼굴 해도 쫓아가는 거 아니라고. 너 이렇게 누가 이렇게 쫓아가는 식으로 해서 쫓아가면 안 되는 거라고. 그거 귀신이 너 홀리는 거라고. 너 데려가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거 니네 아빠가 와서 가지 말라고 잤는데 그걸 뿌리치고 가는 애가 어딨냐. 여기 하길래 내가 알았냐고. 근데 내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그렇게 나가니까 당연히 걱정돼서 쫓아간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할머니가 이제 항상 그런 말을 하셨었어요. 안 좋은 꿈을 꾸면은 꿈은 4일이래요. 유효기간이. 꿈은 4일이니까 안 좋은 꿈을 꾸면 최소한으로 4일은 조심을 해라.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오다 보니까 그냥 저도 막 친구들이 안 좋은 꿈 꿨다고 하면 4일은 조심해. 그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최대한 4일은 몸 좀 사리면서 조심하자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게 우연일 수도 있는데 제가 3일 만에 3일이 되는 날에 교통사고가 나요. 그때가 제가 정말 친했던 친구 친할머님이 약간 이제 상을 당해서 제가 장례식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원래 장례식을 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워낙 친한 친구다 보니까 할머니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나 장례식을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니까 그럼 일단은 10원짜리 몇 개 챙기고 거기 갔다가 오고 나서 나오면서 편의점이나 어디 들려서 이제 10원짜리 던져주고 이거 노잣돈 해라 하면서 던져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친구랑 장례식장에서 있다가 그걸 다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내가 기분 풀어줄게. 노래방 가자. 내가 술 한잔 사줄게. 이미 상주는 따로 있고 이 친구는 여자다 보니까는 나와서 기분 풀어준다고 데리고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야 혹시 모르니까 너도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친구가 그럼 자기도 자기 집을 들리겠다고 해서 이제 차 주변에 같이 있어가지고 제가 차를 갖고 갔는데 술을 안 먹었으니까 친구 집에 차를 대놓고 친구 집에서 옷을 갈아입으러 들린 김에 소금을 뿌리자고 했어요. 야 너네 소금 있지? 야 우리 소금 뿌리자. 야 갔다 왔는데 우리 할머니가 소금 뿌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밖에 소금 갖고 나와서 저희 몸에 막 서로 뿌려줬어요. 소금을. 그러면서 막 아우 따갑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차를 타고 노래방에 갔다가 술을 먹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대리가 안 돼서 안 잡히는 거예요. 좀 늦은 시간이라서.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를 불러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남자애를 불러서 이제 얘기하니까 대리 해주겠다. 야 내가 해줄게 하고 사고가 딱 난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따지면 한 블록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사거리가 있다고 하면은 또 앞에 사거리가 있으면 그 블록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조금 빠른 차가 저희를 탕 쳤는데 제 친구는 뒤에 타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옆에 이제 술 안 먹은 친구가 운전을 해주고 가는데 제 쪽으로 차가 온 거죠. 근데 제 차는 폐차를 했고 그 사고 때문에 그 차는 폐차까지는 아닌데 좀 큰 사고였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조금 비스듬히 비껴나간 것도 있지만 조금만 빨랐으면 제 쪽으로 정통으로 맞았을 거라고 하는데 차가 그렇게 폐차가 될 정도의 사고가 났는데 저랑 제 친구는 멀쩡했어요. 몸이. 정말 신기하게. 근데 또 운전자 친구는 다쳤어요. 막 엄청 크게까지는 아닌데 다리도 좀 쩔뚝거리고 머리에 피도 좀 나고. 근데 직격탄을 맞은 저랑은 달리 이 친구가 다치고 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차에는 소금을 안 뿌렸어요. 저희만 걱정을 하느라 차에는 안 뿌린 거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했더니 그래 이래서 가지 말라고 했던 건데 네가 네 친한 친구라서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한 거다. 조심했어야지 이게 뭐냐고. 한참 꾸중을 듣고 이제 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서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고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점점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잠을 못 자고 또 그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남편한테도 막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원래 그렇게 불화가 심했던 사이도 아닌데 막 불화가 있으면서 저도 나중에는 정말 정신과 가서 약을 사 먹을 정도로 사람이 엄청 피폐해진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솔직히 정말 죽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 병원에 약을 타러 갔던 것도 이제 불면증이 오면서 우울증까지 같이 오고 잠을 자면서 쉴 수가 없고 막 시끄러운 소리에 내가 이제 쉴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좀 편안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또 치료를 받은 거죠. 점점 같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시댁 쪽에서도 그렇고 오빠도 그러고 이사 가자. 여기 더는 못 있겠다. 예. 뭐 어떤 방법도 안 되고 날이 갈수록 우리 사이도 안 좋아지고 계속 안 좋은 일은 터지고 계속 너 가위 눌리는 것도 점점 심해지는데 이러다가 우리 초상 치를 것 같다고. 네 얼굴 보라고.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이 제 얼굴 보고 해골이라 그랬어요. 이게 살이 빠져서 해골이 아니라 다크서클이 정말 너무 진해서 잠 좀 자라. 오죽하면 그때 일주일이면은 제가 잠을 자는 시간이 3일 기준 봤을 때 3일 동안 한 6시간 정도 잤었어요. 5시간, 6시간? 그러니까 3일이면은 못해도 사람이 8시간 잔다 그러면 24시간을 자야 되는데 6시간밖에 못 자는 생활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집을 급하게 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집을 빼는 걸 먼저 부탁을 하고 새로 집도 안 구하고 일단 이 집을 먼저 뺀 거죠. 저희 한 달 뒤에 나갈 테니까 부탁드린다. 왜냐면 다행히 그때 구두 계약을 했었어서 저희가 1년을 하고 이제 나머지 1년은 그냥 구두 계약을 해서 저희 한 다음 달이나 최대 3개월 안에 나갈 수 있냐. 근데 예. 저는 최대한 빨리 나가고 싶다. 부탁을 한다. 이러니까 왜 그러냐. 근데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사실 그냥 가위 같은 게 좀 눌리고 여기 들어와서 좀 안 좋다 이러니까 콧방귀 끼시죠. 그런 게 뭐냐. 그냥 뭐 이런 거 계약 조항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저희 계약서 쓴 것도 없고 전 길게 가면은 3개월이면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다. 보증금 나중에 주셔도 되니까 저희 그러면 월세 안 까고 그냥 가면 안 되겠냐고. 보증금 나중에 받을 테니까. 월세도 달라고 하실 거면 저희 그냥 월세도 그냥 다 빼겠다. 보증금에서 빼서 달라고 하면서 새로운 집을 찾으러 갔어요. 다행히 정말 우여곡절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하나를 잘 선택을 해서 네. 그 집으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 집을 이삿짐 옮기려고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텅 빈 공간에 밤에 가본 거는 또 처음이었어요. 불 켜지지 않고 이제 밤에 가본 게 처음인데 너무 쎄한 거예요. 원래 이 집이 이렇게까지 어두웠나? 이렇게까지 차가웠나 싶을 정도로 너무 쎄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겪어봤으니까 그냥 저희 동네 쪽에 있는 무당 분들 이제 또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서 이것도 혼났는데 할머니한테 많이 이제 혼났는데 무당집 가면 또 그렇게 가위에 더 심하게 눌리고 하니까 물어보니까는 위치 얘기해드리고 하니까 이 집은 되게 괜찮다. 새로 올 집은 괜찮은 것 같다. 딱히 뭐 이상한 건 안 보인다. 근데 뭐 전 집에서 안 좋은 일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맞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어지간하면은 전에 집 쪽은 가지 마요. 이러길래 왜 그러지? 근데 뭐 내가 다르게 보이는 건 없고 안 갔으면 좋겠다. 뭐 거기서 많은 일 겪었던 것 같은데 굳이 가가지고 굴곡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지금 가는 집 잘 가라. 그리고 밤에도 그 집 처음 했을 때 가봤어요? 그 전에 집? 이러니까 아니요? 저는 낮에만 갔다.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그 집을 어떻게 갔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집을 살게 됐는지. 제가 그래서 이제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막상 그분한테 말을 하는 저도 보니까 네. 그 수많은 집 리스트를 두고도 그 집을 처음으로 가서 그 집이 너무 예뻐서 홀린 듯이 그날에 그 집을 계약을 했어요. 이 집 계약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지금까지를 겪어왔는데 그분이 내가 아무리 봤을 때 그 집에 홀린 것 같다고. 너가 봤을 때도 그 집 처음에 너무 따뜻하다고 하지 않았냐. 너무 따뜻하고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막 이 집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가지 않았냐. 너 근데 그 집에 살면서 그런 느낌 받은 적 있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집에 살면서 그 첫 번째 뒤로 단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서 제가 많이 후회를 했죠. 와, 이분이 그러니까 집을 갈 때는 네가 어느 집을 가더라도 낮에 한번 봤으면 바로 결정하지 말고 밤에도 한번 가보고 중간에도 한번 가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오. 그리고 너 그런 집 가서 뭐 소금이든 팥이든 그렇게 해봤냐? 근데 제가 또 약간 안일했던 게 그 집에 갔을 때 팥이랑 소금 같은 그런 행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뭐 팥을 넣거나 소금을 뿌리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데 갈 것 같으면 집을 갈 것 같으면 지금 가는 집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지금 볼 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팥이든 뭐든 놓으라고. 놓아 봤을 때 나쁜 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진짜 정말 도망치듯이 그 집을 나와서 지금은 다른 집에서 살고 있어요. 뭐 이게 되게 찝찝하게 결말이 나지만 제 입장에선 그 집을 도망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더 거기 있다가는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월세도 거의 50이었어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150을 날리고 보증금을 조금 까더라도 어떻게든 나와서 살고 했는데 약간의 후일담은 제가 그 뒤로 집을 옮겨서 살면서 어쩌다가 그 집 쪽을 가게 되는 일이 생겼었어요. 어쩌다가 그 집을 가게 되는데 오빠도 좀 말리기도 했고 꼭 가야 돼 하니까 근데 잠깐 그쪽 주변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가야 된다. 저희가 조금 지역사회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뭐 사실 그쪽 주변을 잘 안 가는 것 뿐이지 오다 가다는 조금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집 자체가. 근데 이제 그쪽 집 주변에 들릴 때가 있어서 오랜만에 이 집 딱 보면서 이 집은 뭐 팔렸으려나 모르겠다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그 날에 또 여성분의 가해를 또 눌려버렸었어요, 사실. 예. 그래서 그때 뒤로 저는 진짜 이제 그쪽으로는 가지를 않아요. 약간 외곽이랑 시내를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쪽인데 다시 가지도 않고 그 뒤로 사실 지금도 가위를 정말 많이 눌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지만 그때 봤던 그 귀신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집에 있는 귀신들은 그 집에서만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잘 살고 있지만 뭐 사실 잘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에피소드는 이렇게 끝나서 도망치듯이 결국 나오고 그 여성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봤을 때는 그 여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시끄러웠고 그 여자가 대장이었던 건 같은데 그 여자의 약간 전두지휘로 약간 저를 하나를 괴롭히는 느낌? 뭐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집을 나와서 지금은 다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자, 일단은 아드님께서 그런 걸 느끼시기에 이사를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집이 계속 걸리시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둘 다겠죠. 그죠? 왠지 제가 유난히 잘 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무당분께서 하셨던 말도 이게 제가 틈이 조금 열리니까 자꾸 괴롭히고 싶고 들리니까 계속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잘 보일 수밖에 없을 거래요. 다른 사람들보다. 냄새가 나죠, 걔네들한테. 그래서 참 어딜 가든 계속 이렇게 마주치는 게 조금 불편하네요, 사실. 근데 뭐 아드님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는 게 아드님 같은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또 시들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또 많이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시고 또 나만 그렇게 겪고 힘들고 이런 건 아니니까 조금이나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아드님의 또 다음 이야기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드님.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아드님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조금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집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던 적이 많아요. 저 가위 진짜 많이 눌렸거든요, 그 집에서. 그리고 그 집에서는 가족끼리 싸움도 많이 일어났었고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밖에 없는 집인데 그런 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 구하시거나 그럴 때 괜히 이거 미신이니까 아니면 뭐 집 볼 때 한 번 더 보고 말 그대로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래요. 저도 집 잘못 선택했다가 진짜 힘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러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드님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